맨유와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경기 빅매치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모았었는데 0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. 다들 뭐 평이 뭐 괜히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웠다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정리를 해보죠.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오늘 사실 안 지는 경기를 하러 나왔습니다. 대놓고 전반전에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면서 플레이를 했고요. 오늘 전방에 루카쿠를 냈습니다. 소시에르 감독의 루카쿠를 낸 것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정면 대결을 하기보다는 좀 역습 그리고 셋피스를 노리는 그런 전술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맨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무려 3명이나 부상자가 발생을 하면서 교체카드 3장을 다 쓴 것도 후반전 운영에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사실 부상자가 안 나왔더라도 후반전에 뭐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뭐 전력상의 어떤 열세를 인정한다라는 표현은 좀 올트래포드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솔시에르 감독이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. 지금 4위 자리를 지키는 게 3위까지는 격차가 좀 있죠. 4위 자리를 지키는 게 맨유의 지금 현실적인 목표라고 본다면 첼시나 아스날과의 승점 다툼 싸움에서 지금 리버풀전에서 승점 1점이라도 건지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본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라인업을 꾸렸고 뭐 결과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거죠. 0대0으로 경기가 끝이 났으니까. 지금 이 라인업을 보면 이게 이제 선발 라인업인데요. 마티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맥토미나이가 나왔습니다. 맥토미나이 선수가 포백 앞에 중앙에 이제 나오는데 이 선수가 사실 뭐 빌드업 과정에서 많이 개입을 해야 되는 선수지만 아주 그렇게 뭐 앞쪽으로 많은 패스를 빼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원에서의 전개가 맨유는 굉장히 좀 둔탁했습니다. 그러면서 양쪽 측면에 있는 르쿠쇼나 영 같은 경우에도 수비 쪽에 좀 더 치중을 했어요. 특히 르쿠쇼 같은 경우는 오늘 살라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. 결국 살라가 막판에 교체로 나가게끔 만들어줬고요. 그러니까 어중간하지 않은 목표를 확실히 들고 나왔습니다. 이 맨유 리버풀전은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잉글랜드 최고의 라이벌전입니다. 무리뉴 감독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그 뒤에도 경질될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명분을 준 것이 리버풀전 완패였거든요. 스코어 이상의 정말 뭐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경기였는데 솔셔르 감독은 아주 냉정하게 목표를 확실히 하고 나왔습니다. 지지 않는 경기 오늘 그대로 진행이 됐고 반면에 리버풀 입장에서 보면 실망이 아주 뭐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합인 것 같아요. 예. 리버풀 팬들 뭐 의견 좀 많이 줘보세요. 리버풀도 뭐 승점 1점 따가지고 지금 맨시티 상대로 경기수 같은 상황에서 승점 1점 앞서 단독 선두자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승점차가 많이 좁혀졌죠 지금. 한때 많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맨시티가 좀 주춤거릴 때 이 경기 뭐 쉽진 않았겠습니다만 잡았어야 되는데 맨유가 후반전에도 전혀 공격할 의지가 없이 심지어 래시포드를 전방에 받고 루카쿠를 오른쪽 윙어로 뺐잖아요. 그러면서 지난 경기에서 자기들을 괴롭혔던 로버슨을 막는데 좀 애를 썼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이 어떤 상대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한 해법을 내리지 못했어요. 그러면서 오히려 알리송의 선방이 없었다면 실점해서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좀 몰렸었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늘 집에 가도 잠이 안 오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리버풀도 부상자가 좀 많은 상황이죠. 여럿이 빠진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고 특히 지금 마누라 라인이 이날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. 뭐 피르미누는 전반전에 부상으로 나갔고 마네하고 살라 쪽으로는 볼 투입도 안 됐고요. 뭐 전체적으로 어려웠고 무엇보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원인 자체가 맨유가 중원을 아예 내줘버리고 내려가서 수비를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원에 있는 뭐 파비뉴라든지 또 베이날덤, 핸더슨 이런 친구들이 공격수들을 도울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는 두 팀 모두가 굉장히 거친 축구를 오늘 한 것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린 덕도 좀 있겠는데요. 굉장히 좀 복잡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.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나온 맨유의 이런 작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럽 감독이 좀 이렇게까지 예측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올트래포드 홈 경기고 어쨌든 최근의 흐름 봤을 때 맨유도 승점 3점에 대한 미련을 안 가질 수는 없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호했던 이 소시에르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클럽 감독이 좀 많이 당황스럽지 않았을까. 오늘 MVP는 누구라고들 보십니까? 네, 뭐 맨유 MVP 루크쇼, 리버풀 MVP 알리송, 뭐
괜찮은 판단인 것 같아요. 뭐 제가 볼 때도 리버풀이 오늘 그래도 좀 효과를 본 게 있다면 이제 포그바를 중심으로 한 맨유의 어떤 공격 전개 자체. 물론 맨유가 정상적인 경기를 할 때에 비해서는 역습 속공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사실 포그바 카드도 오늘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긴 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상황을 상대적으로 많이 좀 허용을 하진 않았었기 때문에 리버풀도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몇 차례 결정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뭐 그래도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니까요.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건 이제 이번 경기 있기 전입니다. 리버풀이 1위로 올라갔고 맨유는 52점 승점 획득을 하면서 이제 그 5, 6위인 아스날 첼시보다 승점 2점 앞선 그런 4위가 됐습니다. 4위 싸움, 1위 싸움 못지않게 4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뭐 최악은 아니지만, 그러니까 좀 좋은 결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악일 수는 없는 뭐 그런 결과를 만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라운드 일정을 보니까 리버풀은 홈에서 와퍼드를 만나게 되고 맨유는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을 나갑니다. 두 팀 모두 승점 3점을 좀 따야 되는 그런 시합이 되겠고요. 맨시티는 홈에서 웨스트햄이랑 하군요. 네. 첼시 토트넘 경기가 좀 있네. 이 경기가 중요하겠네요. 다음 라운드에서는 주중에 있습니다. 토트넘이랑 첼시가 맞붙는데 이 경기 토트넘 번니한테 잡히면서 굉장히 지금 애매해졌어요. 만약에 첼시한테도 지면은 맨유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도 좀 뭐 삐끗삐끗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5위까지 올라왔어요.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. 네, 뭐 살라하고 아구에로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고요. 그 뒤로 오바메양, 케인, 마네, 아자르, 스털링, 손흥민. 손흥민 선수가 지금 8위 그룹이네요. 8위 그룹. 탑 10에 들었습니다. 탑 10. 제가 손흥민 선수 2010년 말에 인터뷰했을 때 손흥민 선수 목표가 분데스리가 득점왕이라고 했었거든요. 그때 제가 그 기사도 썼는데 그때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. 근데 이제 어느새 EPL에서도 득점 1위하고 6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순위까지 올라온 손흥민 선수. 번리전 때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만 역시 대단한 최근 페이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그런 27라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하여튼 맨유 리버풀 소문난 잔치에 정말 볼 게 없었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전에 정말 엄청났던 교체카드 행렬은 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은 두 팀의 승부였습니다.